장례식이 끝난 집안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낮 동안 모여있던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응접실 불빛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지아는 상복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따라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겁고 싸늘한 공기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지한 씨, 오늘 여기서 정리합시다. 남편 성훈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불편한 시선을 지안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기여한 게 없으니 더 이상 둘 이유가 없다. 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 말은 지안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지안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말 한마디가 숨을 막는 듯 했어요. 지안은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천천히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리가 이미 답을 정해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류에는 성훈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이혼 합의서도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믿고 기대려 했던 곳에서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이건 이미 정리된 일이에요. 싸움 만들 생각 말아요. 성훈의 말은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강한 거부감과 냉기가 표정에 가득 배어 있었어요. 지아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뒤 이 집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은 지안과 무관한 것처럼 정리돼 있었고 시댁은 지안이 그동안 이 집에서 한 역할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안에 챙기고 나가.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어요. 그 말은 차갑고 단단하게 박혀 더는 머물러선 안 된다는 식의 최종 통보로 들렸습니다. 지아는 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가구, 옷장, 장식품,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만 그 어느 것도 자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방 하나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작은 가죽 가방 하나를 손에 쥔 채 현관을 나오면서 지아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바람이 불지는 않았지만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따갑게 스쳤어요. 집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청하려고 잠시 휴대폰을 들었다가 곧 손을 내려놓았어요. 친정도 형편이 좋지 않아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결국 지아는 근처 고시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좁고 오래된 방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 낡은 전등 하나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만큼은 처음으로 온전히 지안 혼자만의 자리였습니다. 지안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오래된 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지금이 오히려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지아는 긴 하루를 정리하며 조용히 결심을 세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무너질 곳도 없이 한 걸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안의 하루는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를 하며 테이블을 닦고 따뜻한 빵 냄새를 맡으며 잠을 쫓았어요. 손님들이 적당히 붐비는 오전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틈틈이 달력을 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계산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음 월세는 낼 수 있겠지. 지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커피 머신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지아는 또 다른 일터인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 내부는 형광등 불빛이 밝았지만 그 속에서 지아는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유독 손님이 많네요.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운 날에도 지안의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지. 지안은 오래전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 시절에는 가죽 공예 동아리에 잠시 몸을 담기도 했고 직접 만든 작은 카드 지갑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의 설렘을 다시 떠올리며 그녀는 SNS 트렌드를 꾸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아는 커스텀 가죽 제품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는 흐름이 눈에 띄었죠. 이 정도라면 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아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돈을 하나둘 꺼내 작은 온라인 가방 판매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상품 설명을 작성하며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사이트가 열리고 첫 상품을 올린 날 주문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안 씨, 이런 건 금방 포기하는 게 나아요. 카페 동료가 조언했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조금 더 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고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아는 매일 소비자 리뷰를 읽고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에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메모장을 열어 숫자를 정리했어요. 이건 너무 화려하다고 하고, 이건 또 너무 단순하다고 하네. 그녀는 정보를 모으며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따져보던 중 지아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고객들은 남들과 다른 개성을 원했지만 시장에는 비슷한 제품만 많았습니다. 특히 커스텀 가죽 가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꺼내 가죽 원단과 간단한 제작 도구를 샀어요. 밤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작은 고시원 방에서 손으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방은 좁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았지만 가죽 향이 퍼질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내가 만든 첫 가방이야. 지아는 완성된 시제품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바느질은 약간 불규칙했고 모양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결과였어요. 이 작은 시도가 훗날 브랜드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쯤 지아는 완성된 가방을 조명 아래에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가방은 투박하지만 묘하게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녀는 느리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지만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지아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녀의 첫걸음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어요. 지안이 올린 커스텀 가죽 가방 사진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그 사진을 보고 자신의 계정에 소개했죠. 이 가방 너무 예쁘네요. 직접 만든 거래요. 라는 한 줄 소개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주문 알림이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어요. 이게 진짜야? 라고 속삭이듯 말하며 신기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첫 생산분이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지아는 새벽까지 포장을 하며 손목이 저릿할 정도였지만 표정에는 지친 기색보다 힘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작업대에 쌓인 상자를 보며 내 힘으로 해내고 있어.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새 방 안은 종이 상자와 택배 스티커가 가득 차 있었고 작은 공간은 바쁜 일터로 변했어요.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자 협력 공장들이 먼저 연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생산 지원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라는 예의 바른 메시지들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그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으며 자신에게 기회가 오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후기 게시물이 늘어나자 브랜드 검색량도 함께 뛰었고 평소 조용하던 계정은 활기를 띠었어요. 초기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착용 사진과 후기를 올렸습니다. 받아보니까 더 예뻐요. 정성이 느껴져요. 같은 글이 계속 올라왔죠. 지아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작은 반응들이 앞으로 이어질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지아는 정식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사무실이라 하기엔 작은 공간이었지만 지안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며 깨끗한 책상과 의자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혼자 운영하던 브랜드는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가 되었어요. 지아는 결국 아르바이트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낯설었지만 그만큼 사업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직원이 대표님,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라고 조심스레 묻자 지아는 순간 멈칫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고 동시에 뿌듯함이 밀려왔죠. 며칠 뒤 첫 투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이메일이었지만 지아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진짜 나를 주목하는 거구나. 라고 천천히 중얼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새롭게 정리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상처와 두려움이 조용히 흩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자 그녀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첫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고 회사의 기반을 하나씩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상담이 끝난 뒤 조용히 말했어요. 대표님 브랜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말은 지안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조직도를 새롭게 정리하고 핵심 인재 채용을 결정했어요. 작은 브랜드였던 회사는 점점 기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친환경 가죽 소재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아는 직접 여러 공장을 찾아가 원단을 만져보고 공정 과정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오래가는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책임감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라고 회의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결단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일부 해외 바이어들은 샘플을 요청하며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지아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디자인팀과 생산팀 역시 본격적으로 꾸려졌습니다. 각 팀의 첫 회의 날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앉았어요. 지아는 자리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결과물이 우리의 미래예요. 함께 성장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단순한 온라인 셀러가 아니라
전문 조직을 갖춘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매일 공장과 본사를 오가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면 작업자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녀는 완성된 제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며 품질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매끈해야 해요. 라고 설명하는 모습에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노력은 곧 제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품질이 안정되자 대형 쇼핑몰에서 입점 제안을 해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담당자는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요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여기죠? 지아는 침착한 목소리로 저희가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계약은 회사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어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이트에 등록된 지안의 브랜드는 이틀 만에 베스트 인기 상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해외 고객들은 디자인과 품질을 높게 평가했고 주문량은 꾸준히 상승했어요. 지아는 해외 배송 데이터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자 회사의 기업 가치는 8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회계팀에서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대표님,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지아는 숫자를 확인하며 감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온 자신을 조용히 인정할 수 있었어요. 국제 전시회에 참석한 지아는 브랜드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 해외 기자와 바이어가 그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아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명함을 하나씩 받았어요. 언론 역시 지안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적 여성 CEO, 새로운 시장 흐름을 이끄는 브랜드 같은 기사들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 지안의 이름이 자주 검색되기 시작했죠.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며 천천히 현실감을 되찾았습니다. 지안의 이름은 더 이상 작은 온라인 셀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안의 회사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의 관심을 끌며 단숨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투자사 임원들은 본사 회의실을 방문해 장시간 검토를 진행했어요. 그들은 지안의 성장 전략과 수익 구조를 면밀히 확인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의 미래를 믿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수천억 규모의 투자 계약을 의미했습니다. 지안은 서류에 서명하며 떨리는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순식간에 업계 상위를 기록했고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투자 이후 지안은 곧바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체 공장을 설립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공장 후보지를 찾아다니며 직접 설비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생산 과정의 70%는 자동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라고 기술팀과 논의했어요. 몇 달 뒤 자동화 설비가 완성되자 공장은 빠르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작업자들은 효율적인 시스템 안에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안은 창문 너머로 돌아가는 라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ESG 경영 역시 회사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친환경 원단 사용 비율을 높였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도 도입했어요.
지아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윤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그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랜드는 환경을 중시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 단체에서는 회사의 친환경 정책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유명 셀럽들이 지안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브랜드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SNS에서 셀럽들이 올린 사진이 퍼졌고 전 세계 고객들이 지안의 브랜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주문량은 몇 배로 늘었고 해외 배송팀은 하루 종일 포장을 이어갔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브랜드를 다루기 시작했고 지안은 인터뷰 요청을 연이어 받았어요. 그녀는 전 세계에서 자신을 알아본다는 사실에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가 책으로 출판되자 독자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점에서는 성공 창업 서적 추천 목록에 이름이 올랐어요. 출판사는 강연 요청이 쏟아진다며 일정을 정리해 보내왔습니다. 지아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들려주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배운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강연장을 찾은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아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은 그녀의 판단을 믿고 따랐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업계의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졌어요. 각종 보고서와 경제 기사에서는 지안을 혁신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정리된 자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한때 빈손으로 나왔던 고시원과 반지하에서의 삶은 이제 먼 과거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에서 작은 램프 하나를 켜고 밤을 지새웠던 시간은 현재의 화려한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지아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네요.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으로 남아 있었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새로운 확장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지사 설립과 신제품 라인 확대가 주요 안건이었어요. 지아는 도표를 살펴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 직원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예상치 못한 기운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번호에서 메시지가 몇 통 들어오고 낯익은 이름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전 남편 쪽에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성공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과거가 그녀의 문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 회의가 끝날 무렵 비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녀는 조용히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전 남편 민호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로고가 크게 걸린 벽 앞에서 초조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지아는 화면을 잠시 응시한 뒤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사업 실패와 빚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지 오래였어요. 시어머니 역시 연대 보증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들은 지안의 성공을 들은 뒤 마지막 희망이라는 듯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보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는 듯 손가락을 계속 쓸어내렸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두리번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계속 서성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했고 민호는 출입구가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며 혹시 지안이 나타났는지 확인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오가지만 누구도 그들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무관심이 두 사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버티고 있었죠. 지아는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보고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희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목소리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과거는 더 이상 그녀의 중심을 흔들 수 없었어요. 지안의 시선은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객님들, 여기는 사전 예약 고객만 이용 가능한 장소입니다. 라는 안내가 반복되었지만 민호와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이만 잠깐만 보면 돼요.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했어요. 지아는 그 모든 기류를 알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굳게 유지했습니다. 전 남편 가족이 원하는 것은 사과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안에게 회사 인수를 요청할 계획이었어요. 지안의 기업이 그들 회사를 인수하면 채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고 재기의 발판도 마련될 수 있었죠.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움켜쥐며 로비 한쪽을 지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만 달싹이며 준비한 말을 반복해 연습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절실함조차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젖히며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은 흐린 조명 아래 한층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지안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정리된 관계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이었어요. 비서는 다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만나시겠습니까? 지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그녀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요구나 감정은 지안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로비의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안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지안의 모습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지쳐 보였고 주변의 시선도 서서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의 중심에 선 지안과 몰락한 과거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지안은 문을 닫으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아는군요. 과거의 그림자는 그렇게 현재의 빛 앞에서 뒤늦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이사회 회의장은 평소보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정돈하고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전 남편 민호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마지막 기대와 깊은 초조함이 동시에 얹혀 있었어요.
이사회 멤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은 밝았지만 분위기는 어둡고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를 인수해 주시면 모든 권리를 넘기겠습니다. 종이를 건네는 그의 손은 힘이 빠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춘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설명은 길었지만 한마디로 정리되었죠. 그들은 지안의 도움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안은 서류를 조용히 넘기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채무 내역, 부실 자산, 사기 피해 소송까지 포함된 복잡한 구조가 적혀 있었어요. 지안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업 실패 원인 분석은 왜 비어 있죠? 민호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정리가 아직. 지안은 눈을 내리깔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이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이사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다시 한 장을 넘기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판단의 목소리였어요. 이사회 멤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몇몇은 서류를 넘기며 한숨까지 내쉬었고 어떤 이는 데이터를 보며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한때 지안을 무시하고 내쫓았던 기억은 이제 민호와 시어머니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그때는 우리가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류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업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삼켰습니다. 이사회는 의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FO는 부채 구조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했고 전략팀장은 인수 후 발생될 피해를 보고했습니다. 모두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표님, 인수는 비합리적입니다. 지안은 그 의견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했어요. 우리는 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 남편 가족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는 손등을 감싸며 떨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문으로 향하는 그들의 걸음은 한없이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발걸음마다 과거의 오만함과 현재의 절망이 얹힌 듯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이사회는 조용한 침묵 속에 잠시 머물렀어요. 과거에 얽힌 정리가 지금 이 순간 비로소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습니다. 감정적 묶임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면은 관계의 모든 균형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과거의 지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밝은 햇빛이 들어오며 지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집안에서 지안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졌던 일들이 마무리된 뒤라 그런지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간단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그 어떤 성대한 연회보다도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그녀에게 오래 잊었던 안식의 순간을 다시 찾아주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자. 지안이 그렇게 말하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고 그 속에는 긴 시간 버텨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단단한 평정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지아는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는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글로벌 진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높았고 각 부서의 성과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신소재 연구 프로젝트도 드디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내뱉자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그 말은 짧았지만 지아는 그 속에 담긴 응원과 믿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의 손에 가볍게 기대었어요. 지아는 곧 신사업 론칭도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 플랫폼 기술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죠. 바쁜 일정이 다시 시작되겠지만 그녀는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본 그녀는 고시원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방은 작고 어두웠지만 그곳에서 지아는 자신만의 세상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을 밀어 올리던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때의 나. 지아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짧은 감사였어요.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지아는 한동안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일과 생존만을 위해 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밤바람이 스며들자 지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과 도전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여정은 그녀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과거의 무너짐은 상처였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성공을 만든 전환점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도 붙잡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등을 펴고 앞으로 걸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밤하늘에 은은하게 퍼진 도시의 불빛처럼 지안의 미래도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뜻과 힘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